안녕하십니까. 시험 방송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요새 좀 밤에 잠이 안 올 때 영화를 보면은 졸려갖고 영화를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옛날 영화들을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감명 깊게 봤던 영화들을 다시 한 번씩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서 오늘 시험 방송이고 제가 이제 1, 2편 요한복음 그걸 찍었는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말이라든지 이런 게 서툴어 갖고 좀 아직 처음부터 누가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 삼아서 또 앞으로도 또 가끔씩 이렇게 영화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시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원래는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소설로 이렇게 영화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또 책도 제가 다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본 영화는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본 거랑 또 나이 들어서 본 거랑 30대 본 거랑 이렇게 40대 본 거랑 다르듯이 그때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막을 쫓아가다 보니까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림을 볼 새 없이 그 자막을 보다 보면은 스토리에 집중하게도 그림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은 그림을 보게 되고 작가가 의도하는 것들 또 이 내용의 정말 주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요.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와 레트 클라크 케이블이죠. 비비안이고 그 다음에 애슐리라고 하는 남자와 또 멜란이라고 하는 여자의 뭐 삼각관계 뭐 이런 내용을 한 축으로 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역사적인 배경은 남북전쟁,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있었죠.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죠. 또 한 축은 뭐냐면은 이 남북전쟁을 통과하는 또 이 스칼렛 오하라는 해맑고 또 강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정말 그야말로 망아지 같은 뭐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그리고 이 집은 부잣집 딸이고 부잣집 큰딸이고 스칼렛이 이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강인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런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칼렛 오하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칼렛 그 이야기가 두 축이 되는데 하나는 멜러 하나는
한 여자의 고생하는 이야기, 고생해서 이제 뭐 성공도 했다가 뭐 실패하고 뭐 이런 한 여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이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참 재밌는 게, 요즘에도 참 이런 여자가 보기 힘든데, 옛날 시대에, 그 시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끝까지 그것을 이루고야 말고 가져야 하는 그런 여자 캐릭터예요. 고집도 세고 아름답고 모든 욕망과 모든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쟁취하는 그런 여자예요. 솔직히 이런 여자가 요즘도 많진 않죠. 거의 없죠. 근데 그 시대에 이 스칼렛 오하라 같은 여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리고 이 마가렛 미처는 여자죠. 여자가 여자를 그릴 때는 정말 이런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또 갈망에서 보통 그런 글을 이제 쓰죠. 당차고 미워하려면 미워할 수 없고 사랑스럽고.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단체 관람에서 이 바람과 함께 살았자를 갔는데, 모든 학생들이 뭐 이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봤을 때도 이 이야기 구조에만 몰입돼서, 그때 뭐 애슐리가 더 좋아, 뭐 레트가 더 좋아, 그 또 이 스칼렛과 레트의 그런 어떤 어, 사랑 이야기에 또 푹 빠져갖고 이렇게 한동안 막 얘기하고 있었던, 설레어하고 나는 또 그런 사랑을,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좀 더 작가적인 시점에서, 물론 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하는 그 원작의 내용은 또 이 영화랑은 굉장히 많이 또 달라요. 그렇다고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극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르죠. 책하고 영화랑은 많은 게 달라요. 원작을 받게 하더라도 그걸 꼭 이렇게 똑같은 구성에서 하지 않고,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극적인, 2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없는 부분을 사용을 하거나 또 구성의 묘미를 갖춰서 기승전결이 막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약간 첨가도 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글 맛이 있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얼마큼 묘사를 잘하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깊게 갔다가 이 얘기는 금방 건너뛰고 뭐 이렇게 살짝 터치해줘 간다든가나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구성적으로 기승전결, 뭐 이렇게 발단 전개, 무슨 뭐 이렇게 클라이막스 이런 식으로 안 가도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가죠. 책을 읽는 묘미와 영화를 보는 묘미는 사뭇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영화 작업을 좀 해봤기 때문에 좀
이 영화의 그런 어떤 기승적, 이렇게 어떤 그, 그게 있죠. 어떤 구성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원작과는 좀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지금 봐도 굉장히 재미있고 잘 찍었고, 또, 배우들도 연기를 참 잘했고, 캐스팅도 너무 잘 됐고, 그 스칼렛이라는 그 여자가 얼마큼 그 안에서 매력을 뿜어내는지 지금 어떤 청소년들이 봐도 설레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다는 거. 거기에서, 음, 정말 그 스칼렛이라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비비안니가 태어났다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영화죠. 스칼렛 오하라 이 여자는 애슐리라고 하는 이 여자는 또 어떨 때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가져야 하고 뭐 이런 약간 못되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순정파예요. 애슐리를 끝까지 사랑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에 집착하냐면은 얘는 타라, 땅, 땅에 대해서 집착하죠. 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집착하는 또 그런 여자예요. 맨 처음에 스칼렛은 애슐리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애슐리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멜라니라고 하는, 옛날에는 뭐 친척들끼리도 결혼했나 봐. 멜라니가 친척인데 이렇게 결혼을 약속을 했고, 애슐리는 그 멜라니를 또 사랑하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어, 잘 지키려고. 근데 애슐리는 또 스칼렛도 사랑하고 멜라니도 사랑하고, 약간 뭐 멜라니를 육체적으로 사랑하지만 스칼렛도 그 매력에 대해서 또 남자 이렇게 좀 양다리 걸친다 그럴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스칼렛이 애슬리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레트가 보고 그 스칼렛의 그 당참에 반하게 되죠, 레트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애슬리가 멜라니와 가기 전에 결혼하는 것을 보고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는 남북전쟁에서 금방 전사 소식을 듣고, 애슬리는 이제 임신한 멜라니를 부탁을 해요. 스칼렛은 어, 그 애슬리의 부탁 때문이기도 하고, 또 또 천성적으로 착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멜라니는 또 굉장히 천사표인 여자죠. 스칼렛을 또 사랑하고 스칼렛을 의지하면서 스칼렛의 이렇게, 멜라니도 막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인데 그 멜라니를 또 스칼렛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거절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결국은 멜라니를 도와주고 멜라니를 데리고 레트의 도움으로 다시 타라로 오게 됩니다. 타라로 왔는데 뭐 아버지는 뭐 제정신도 아니고 엄마도 돌아가신 상태고, 뭐 하인들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군대에 갔거나 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음, 애기 낳은 또 멜라니가 있고, 스칼렛은 그때부터 이제 가장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뭐 살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억척스러운 여자가 되죠. 우리 옛날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남자들은 군대에 가고 여자들은 전쟁 났을 때 완전히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집안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들이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 군대 가고 그러면서 거의 맏딸인데, 이렇게 집안을 막 이렇게 먹여 살려야 하고 막 이랬던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닥에서 막 이렇게 농사 져가면서 그게 완전히 그냥 하인이나 하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어, 그 그 가정을 일으켜 책임져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 또 전쟁이 이제 끝나고 웨슬리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다음에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그 웨슬리가 집착하는 것 중에 타라라는 땅이 있어요. 타라는 원래 고향 집에 있는 해당되는 땅이죠. 이 땅에다가도 집착을 해요. 근데 이 땅이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서 북부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타라, 안 그러면 이제 타라가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스칼렛은, 동생을 사랑하는 동생의 약혼녀를 제가 또 꼬셔갖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갖고, 그 사람은 북부 사람인데, 그 사람, 이렇게 목재상을 하는, 뭐 건축업자 같은 사람을 결혼을 하고, 또 집안을 일으키죠. 그로 인해서 또 동생들이 완전히 언니를 배신자로 여기고, 정말 이런 여자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불을 쌓게 되죠. 근데 스칼렛이 어디를 가다가 어떤 남자들한테 희롱을 당하게 됐고, 애슐리랑 또 그 남편이 이제 여자들 몰래 복복하러 갔다가 그 남자가 죽게 돼요. 남편이. 근데 이제 레트의 도움으로 이제 애슐리랑 그 사건들을 잘 무마를 했고, 레트는 스칼렛에게 또 이제 평온을 해요. 쭉 지켜봤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러면서 이제 스칼렛은 음, 그 레트의 청혼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늘 그 애슐리에 대한 마음이 가 있고, 그다음에 레트는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레트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죠, 여자아이를. 또 이혼도 한번 했는데 아이가 또 엄마를 찾는다는 이유로 다시 와서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음, 스칼렛이랑 좀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무슨 사고로 스칼렛이 유산도 하고, 또 그 딸내미가 또 낙마 사고가 돼갖고 딸도 죽게 돼요. 이 둘 사이에 완전히 스칼렛하고 이 레트가 이 둘 사이가 완전히 이제 둘 사이에 끈이 없기 때문에 어, 완전히 이제 뭐 갈등이 생기죠. 근데 멜라니가 또 쓰러져서 죽음의 위기가 됐고, 멜라니가 이제 죽게 되자 이제 레트는 이제 멜라니가 없는 이제 기 때문에 사랑하게 애슐리를 사랑하니까 애슐리와 함께 뭐 너 잘 되겠네 하고 레트는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스칼렛은 멜라니가 죽고 애슐리와의 둘이 관계를 보고 자기가 다른 옛날 같으면 스칼렛이 애슐리가 이제 내 차지겠다 좋아할 텐데, 자기가 레트를 사랑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네트를 다시 어떻게 하면 찾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스칼렛이라는 여자는 계속 영화 내내 나오는데 머리 고민을 하지 않아요. 고민거리가 생기면 몰라, 내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몰라, 어떻게 하면 네트를 다시 내가 다시 이렇게 내 남자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몰라, 내일 생각하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런 또 유명한 멘트를 날리게 되죠. 그리고 나한테는 타라가 있어. 그리고 자기에게 집착한 그 타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이제 하면서 영화를 마치는데, 정말 이게 이 영화 제목이 보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잖아요. 이 스칼렛이라는 여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각기 모양은 다르고 뭐 스토리는 다르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집착했던 것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론 내 맘대로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치 않는 방향대로 막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꿈꿔왔던 그런 인생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뭐 급류에 휘말리듯이 가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그걸 향해서 가지만 결국은 귀중하고 소중한 건 또 다른 데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스칼렛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집착하는 여자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결국은 얻지도 못하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걸 또 뒤늦게 깨닫고, 저나 또 다른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또 그게 뭐 시답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막 옛날에는 내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이 사람 아니면 큰일 나 그랬는데, 또 지금 생각하면은 잘 됐다, 그 사람이랑 안 만나기 참 잘했고, 그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딱지에 집착하듯이, 딱지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요즘 아이들은 딱지를 안 보지만, 그러니까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자기가 집착하는 뭔가가 집착하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집착했던 것들이 또 지나고 보면 그 어린아이한테 그 딱지 같은 그런 역할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여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거는, 첫째는 뭐 이렇게 이 스칼렛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성경에도 나오죠.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 스칼렛이라는 여자는 머릿속에 많은 걸 단순해요, 아주. 그냥 자기가 목적한 거에서 무조건 그 꽂히는 데 쫙 가요. 저한테도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무엇에 꽂히면은 그 다음날 보면은 그게 딱 뭐 이루어져 있어요. 저 남자가 막 좋다 그러면은 며칠 있다 가보면 벌써 걔랑 살림을 차렸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차린 남자들이 되게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좀 복잡해지고 뭐 이랬는데, 물론 그렇다고 걔가 스칼렛 같다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그냥 축 돌진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사랑한테 완전히 올인을 해서 일찌감치 또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그런 여자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걔 친구들은 또 지금 나이에도 그것도 후회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지만은 그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고생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이것저것 생각을 많다 보니까 결국은 결혼도 늦게 하고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막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늦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염려가 많아. 그래서 결국은 얻은 것도 없지만 걔네들은 또 아이들이 있고 거기에서 막 그 결과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또 아이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걔가 현명한 건지 우리 같이 너무 막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건지 누가 인생을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영화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음, 이 배경에서 이렇게 놓인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남북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는 그 남자들은 보면은 완전히 무슨 뭐 동네 칼싸움 하듯이 막 거기 전쟁을 막 참전을 하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정말 참혹하고 명분은 뭐 노예 해방 뭐 이런 거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일으키게 되고 어, 모든 것이 뒤바꿔 놓죠. 옛날에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전쟁 때는 아주 잘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바닥으로 이렇게 내다 꽂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명분을 걸고 이렇게 가죠. 한번 우리가 뭐에 꽂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에 꽂혀 있는지. 그리고, 음,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다. 요즘에 이제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성공학에 대한 책이 많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책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뭐 꼭 그럴까요? 뭐 어떤 분야든지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1등한테 뭐든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걸 향해서 다 가라고 이렇게 부추겨요. 그런 세상에서 어, 내가 과연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현재를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되나?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미래 가치를 위해서 현재를 내가 희생을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노예 해방도 좋고, 뭐도 좋고, 웨슬리도 좋고, 뭐, 테라도 좋지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 그러니까 너무 혹독하다는 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거라면,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거라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냥 좀 현실을 좀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좀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 순 없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정들이에요. 뭐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보면서 이런 감정을 아이고, 이거 내가 다친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밑에 놨더니 이렇게 눌린 겁니다. 다시 원상으로 해볼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런 좀 생각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제가 보면은 이 영화가 또 다르게 보이겠죠. 그때는 또 그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 스칼렛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이거를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